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5년 1월달, 범호동 2달 만에 다시 달아봅니다. 지난달 제목, 1월달, 1월 초에 범호동 갑자기 왜? 이런 제목으로 올렸었는데, 역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뜨거운 동네 맞습니다. 서울의 거래량 8,500건에 달하던 거래량이 2,800건 12월달 마무리되었고요. 거의 3분의 1토막이 났죠. 1월달의 거래량은 한 2,300건 정도 나올래나? 예,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죠. 고가의 아파트 15억 이상, 15억 이상 되는 것도 지금 거래량이 뭐 2,400건, 2,300건, 400건 되던 것이 700건 정도, 3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태. 거기에다가 거래량이 더 줄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DSR 3단계 요거 시행 전에 그때라도 사라 또 막차 태우려는 그런 분위기를 살짝 조성하기도 합니다. 페이지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철야 작업을 하느라고 약간 페이지가 왔다 갔다 약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23년도 491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 경동초등학교인데요. 그래서 조금 줄어들다가 학생 수가 졸업생 수가 조금씩 줄어들다가 갑자기 다시 붐을 타기 시작. 학생 수가 졸업생 수가 갑자기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2017년 범어동 굉장히 뜨거웠던 그때 이후로 이렇게 졸업생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학교 흔치 않거든요. 야, 인기 있는 지역 맞구나. 학생 수 1,000명도 넘고 왜 가밀초일까요? 왜 좋은 동네 초등학교는 확실히 쏠림은 확실히 있습니다. 네. 지금 학생 수 2배였을 거예요. 2배까지는 아니었네요. 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봐도 재학생 수, 요거 챗GPT가 잘 알려주지 않아서 나무위키에서 그냥 뽑아온 정도. 어쨌든 이렇게 학생 수가 졸업생 수가 늘었다는 것은 학생 수가 다시 예전 수준만큼 좀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긴 했습니다. 몇 가지 댓글 한번 살펴볼게요. 외곽 학교부터 통폐합되고 이 통폐합 수준은 거쳐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학생들 수준이 반까지 내릴 것이고 단순한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급감할 거임. 근데 내신 비중이 더 커지죠.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내신 반영하는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뭐 이런 거죠. 달서구 학교에서 1등급 받는 아이, 수성구 학군에서 3등급 받는 아이, 3등급 받는 아이가 정시로 한다거나 이렇게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내신에서 깎아 먹으면 좀 손해 보는 건 맞아요. 그거는 제가 입시 자료들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면학 분위기 중요하죠. 어떤 친구를 만나도 또 중요하죠. 학군지로 몰릴 수밖에 없다. 부정할 수는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절대 숫자가 너무 줄어드는 부분,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대구 부동산님은 결혼 안 하고 이제 호라비에 대머리에 이 온갖 썰들이 많지 않습니까? 94년 1월에 경동국민학교 94년도면 초등학교 바뀔 때인가요? 95년도부터 바뀌었나요? 경동국민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라는데 한 반에 50명 정도. 지금은 과밀이라고 말해도 30명 좀 넘어가면 과밀이라고 말하는 그 정도 수준인가요? 그때와는 조금 더 사뭇 다르기도 합니다. 자, 좋은 동네 초등학교는 늘긴 늘었네요. 제가 범어동 자료 이런 거 보여드려서 그런 댓글입니다. 예전 학생 수 증가 폭이 적다고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늘어나는 것도 있네요. 범사 만삼 초등학생이 줄어든다고 언제쯤 범사 만삼 학생이 줄어든다고 보시나요? 여기에 대한 답도 오늘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출생수가 반등한다고 하던데 이거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0.72에서 0.8까지 갈래나? 이것도 힘든 정도 수준이니까 학생 수 양극화 이것도 맞는 이야기 같고요. 만약 집을 꼭 하나 사야 한다면 학생 수가 소폭이라도 늘고 있는 학군지가 그나마 낫다. 근데 요즘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자녀 세대,
근데 이 부모 세대가 엄청 올려놓은 그런 집값을 자녀 세대가 받을 수 있는 수도 조금 한정적이죠. 학군지가 그나마 낫다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학군지가 그나마 낫죠. 그거 아니고야 뭐 어디 비빌 언덕이 있겠습니까? 자, 경동초등학교 요거 한번 학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지금 입학생은 지금 6학년이요. 올해 졸업하는 6학년 학생 수 제가 요 시뮬레이션 했던 거거든요. 왜 그 이전에 요렇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생 수가 그 정도 늘어나더라. 이렇게 요게 제가 언제 한 2년 전쯤에 시뮬레이션 했던 자료던가. 네. 그걸 기반으로 456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요. 올해 9월 달 기준으로 경정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476명. 476명. 네, 1학년 260명이 입학했는데 학생 수가 점점 불어납니다. 대다수의 학교들은 학생 수가 뭐 그 현 상태를 유지하기도 힘든 상태로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학생 수가 이렇게 계속 해가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물론 이거보다 상황이 조금 나을 수도 있겠지만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그때 졸업생 수는 입학생 수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많이 줄어들 것이고, 왜? 집값이 이미 껑충 뛰어버렸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아져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나마 이렇게 줄어들면 양호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양호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출생아 수 놓고 봤을 때요. 지금 2024년도에 졸업하는 학생이 학생 수가 11만 3천 명, 19년도 이 학생들이 1학년 입학할 당시에 학생 수가 12만 5천 명. 그러면 현 상태 유지보다는 보통의 초등학교 같으면은 조금씩 줄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른 세월로 가는 거죠. 2035년이 되면 대구의 초등학생 수는 5만 6천 명. 현재 초등학생 수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수준입니다. 지금까지는 학생 수 줄어드는 거 그렇게 체감하지 못했어요. 24년, 25년, 26년 해가 갈수록 피부로 팍팍 와닿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요 시절에서 요 시절로 갈 때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엄청난 부동산 붐에 힘입어서 엄청나게 쏠려갖고 거래량도 엄청 많았고 손바뀜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손바뀜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뒤에 거래량으로 또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네요. 월성동에 월서초등학교 자료 죄송합니다. 철야 작업을 하면서 월성과 범어 이 설 연휴가 워낙 길다 보니까 두 군데를 찾다가 보니까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학급 수를 한번 볼게요. 경동초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경동초 제가 최근에 자료 봤을 때 그래도 학급 수가 경동초 근데 이거는 갈수록 학급 수가 늘어나니까 좀 커버됩니다. 경동초는 커버가 됩니다. 하지만 월성초는 잘 커버가 되지 않더라. 학생 수 6학년 211명, 1학년 104명. 아까 경동초도 비슷했죠. 6학년 학생 수와 1학년 학생 수 이렇게 차이 많이 났습니다. 월성초는 월서초 졸업생 한창 많을 때는 어땠냐면요. 언제더라 여기 2013년 10년 전에 400명이 졸업했습니다. 10년 전에 400명이 졸업했어요. 근데 지금은 200명이 졸업하고 있어요. 2013년도에는 400명이 졸업했는데 2024년도에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제2의 학군지라고 불리는 곳이잖아요. 여기도 이미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 점점 쏠림이 있으니까 뭐 범어동 그쪽이 조금 더 쏠림이 더 있나 본데요. 졸업생 수가 반토막 났습니다. 그에 비해서 경동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이때 이 부동산 붐에 힘입어서 졸업생 수가 어느 정도 456명 정점을 찍고 신월성 아까 보셨죠? 졸업생 수 400명에서 200명으로 줄어들었죠. 근데 경동초는 456명에서 올해 졸업생 수가 476명. 이게 약간 조금 기형적인 거죠. 인기 많네. 그냥 뭐 그 정도로 뭐 판단하면 되는 수준이고요. 근데 이것도 그나마 이 초등학생 수가 어느 정도 좀 유지되는 요 시기였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했던 일이고 이제는 다른 시절로 갑니다. 우리 그거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인기 있는 책인 거 부인할
대구에서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 뭐 서울 가서 뭐 수성구 이런 이야기 하면은 뭐 그 어딘데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대구에서 부인할 사람 없다. 하지만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 월성동의 월서초등학교 10년 후를 한번 그려보면은 인근의 아파트 단지는 대다수 30년 차가 됩니다. 학급수는 아마 1학년 뭐 한 3개 반 정도. 뭐 불과 한 10년, 15년 전에, 20년 전에 학급수 뭐 7, 8반, 뭐 10반 되던 그런 데들도 인기 있는 지역들도 줄어들더라. 흔히 말하는 성서와 근데 10년 후가 되면 이런 말, 성서 절대로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쭉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대구 시내 아파트 2채 중에 1채가 30년 차 이상이 될 겁니다. 네. 범어동 대단하죠. 야, 학생수가 그렇게 유지된다. 오히려 늘어난다. 이가 잘 노릇입니다. 대단합니다. 아파트 거래량. 과거에는 뭐 17년, 제가 17년 자료는 지워버렸는데 예전 자료 보면 나옵니다. 이 엄청난 손바뀜과 엄청난 거래량. 근데 그때 이후로 조금 시들어듭니다. 거래량도 지금 가장 최근에 12월 달 거래량은 37건으로 마무리했네요. 그래서 이 범호동 갑자기 왜라는 그 영상의 제목에서는 이때 거래량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지? 11월 달, 12월 달 넘어가면서 갑자기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 그 모습을 다뤘었는데요. 역시나 많이 줄어들었네요. 서울 아파트 월 8,500건, 거래되는 것이 2,800건. 거래량이 3분의 1토막 정도 나는 동안 마찬가지로 범호동에 있는 그 비싼 아파트들 거래도 거의 3분의 1토막 나는 그 정도의 모습을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서울의 거래량 다시 2,300건대로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범호동 지역도 마찬가지로 또다시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한 30건 안팎의 거래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7월 달 되면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되니까 막 차 타라라고 언론에서는 많이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지만 경기가 지금 너무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은 한 1,800개, 1,900개 정도 되고 거래량은 30건 정도 나온다. 매도 물량이 좀 많은 편인 거죠. 인기 있는 동네라고 하더라도 이 해가 갈수록 요 층위가 계속 높아집니다. 이게 대구 전체의 모습이고 전국적인 모습이고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뭐 초록색 2022년 대비해서 매물수가 거의 2배로 증가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인기가 많으면 이 매물들이 많이 소화되고 해야 되는데 아니죠.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 그리고 학생 자녀 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세대. 이런 식으로 가는 아무리 학군지고 인기 있는 곳이라도 그 한계는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인기 있는 지역이었으면 이렇게 물량이 쌓이면 안 되잖아요. 아파트 거래대금 600억 건당 거래대금 10억 건당. 근래 들어서 신축 아파트 이런 것들 거래가 조금 쏠림이 약간 있으면서 건당 거래대금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경향은 있었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10억. 신월성은 건당 거래대금 5억. 대구 평균은 건당 거래대금 3.5억. 대구 평균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곳이다. 아무나 범접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늘 표영의 TV에서 오늘 그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도 나름 뭐 안양, 성촌 어디 뭐 그 동네였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1억의 돈을 모았습니다. 이거 엄청납니다. 이거 32살이라 그랬었는데 표영의 TV 잘 보진 않는데 우연찮게 제목을 얼마나 잘 지어놨던지 나도 모르게 클릭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5천만 원 빌리고 은행에 5.5억 대출을 받아서 7억짜리 집을 질렀어요. 어떻게 됐나요? 3년이 지나고 나니까 2년 집 사고 나서 얼마 안 지나고 나니까 22년도에 질렀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락한다고 제가 엄청나게 떠들어 제낄 때였는데요. 집값이 지금 5.5억, 최근 실거래가 5.5억이랍니다. 딱 은행 대출한 돈만 요만큼만 남아있어요. 대구의 대다수의 아파트 그런 모습이에요. 수성구 아무리 잘 나가고 남들 아무리 집으로 돈 벌었다고 해도 꼭지에 잡은 사람은 10억짜리 집 사는데 3억 돈 가지고 7억 빌렸다. 그래서 10억짜리 집을 질렀다. 집값 수성구 상당수의 아파트들 범호동도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집값이 현재 7억 정도 합니다. 10억까지 갔던 것들. 뭐 신축 같은 거 제외하고.
와, 딱 은행 돈 갚아주고 나면 내 돈 없네. 3억은 휘발되어 버렸네. 야, 그동안 그럼 이 7억 빌린 돈 이자 낸 것만 해도 얼만데? 1년에 거의 한 3천만 원씩 이자 내면서 2년, 3년 이렇게 세월 놈들이 다시 오른다고 하니까 끝까지 이자 내면서 버티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었는데 이자 비용하고 이것저것 나가는 거 하니까 와, 손 탈탈 털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가의 아파트에 접근하는 것도 내 돈이 7억이 있고 3억을 대출 내서 들어간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내 돈이 이렇게 적다. 아, 생애 첫 주택인데 80% 대출해 준다 하는데 뭐 70% 대출해 준다 하는데 고점 대비 20% 30%한 방 두드려 맞으면 그동안 이 세월 쌓아온 세월이 다 부정당하는 느낌입니다. 단순히 돈을 1억 2억을 잃었는 게 문제가 아니고 10년 20년 세월을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 3억 미만 아파트 없어요. 대구 전체로 봤을 때는 3억 미만 아파트 비중이 한 50% 정도 될 건데요. 45%, 50% 정도 되는데 모동에는 그런 집은 없어요. 자, 6억 이상 아파트 거래량. 서울은 이 거래량을 뛰어넘어 버렸죠. 15억짜리 거래량이. 근데 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마저도 다시 자, 여기에서 살아날 수 있냐 없냐. 거기에 많은 의구심을 듭니다. 6억 이상 거래 비중이 거의 90%에 달하는 동네. 전세 거래량, 네, 요때 기 갑자기 많이 줄어들죠. 대출 막히니까 거래 다 줄어들어 버립니다. 네. 그래도 매물 개수 보시면 전체 매물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700개 수준. 700개 수준의 월 평균 거래량이 한 100건 정도다. 100건 정도다. 그러면 거래되는 것 대비 매물 개수가 한 7배 정도 있으니까 매물이 부족하지는 않네요. 매물은 넉넉하다. 맨날 그런 타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범어동을 다뤄드린 이유가 맨날 범어동에 전세 없다, 전세가 폭증한다, 또 난리 난다. 찾아보니까 아니던데. 한 달에 거래는 100건, 매물은 700개. 매물이 결코 부족하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요 476개, 476개. 예전에 요 느낌이면, 예전에 요렇게 반박할 때 뭐 700이라는 수치였고, 지금은 476. 그러면 한 4배, 5배? 4.5배 정도? 4.5배 정도. 신월성도 찾아보니까 요 정도 비율이 나오더라고요. 신월성은 3.4배. 3.4배. 거래량 대비 매물의 개수. 신월성 3.4배. 범어동 4.5배. 그래서 전세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 나중에 월세 물량 보시면은 희한하게 이 지금 주간 브리핑을 계속 추적해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영남 지방은 전세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대구. 다른 지역들 인천 매물 늘어나요. 대전 매물 늘어나요. 그렇습니다. 전세 보증금 한 달에 470억. 매매, 전세, 월세. 그 많은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다 버텨내지? 네, 평균 전세 가격 4억 2천. 평균 4억 2천. 전세가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50%? 네, 전세가율은 50%를 살짝 상회하는 정도. 신월성은 전세가율 60%. 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가율 한 65%? 아마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 매매 가격이 3.3억. 평균 전세 가격이 2.5억 정도 되나요? 요 정도. 요거 대구 평균. 3억 미만 전세는 거의 없고 4억 이상. 이 4억 이상 비중이 계속 올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맞죠. 이게 매매가를 끌어올릴 텐데 여기가 조금 요렇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고가의 전세들 좀 찾는 사람이 조금 줄어들었죠. 4억 이상 거래 비중이 75%. 대구 전체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는 4억 이상 사는 사람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월세 거래량 노란색 선, 이게 작년 24년도니까 노란색 선 보시면 되는데요. 한 달 평균 한 60건 정도 거래가 있고요. 매물은 484, 68은 48. 월세 매물이 다 많습니다. 이 대구 전체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도 그랬고 월세 매물은
많네요. 평균 월세 가격 130만 원, 130만 원. 거의 140만 원에 육박해 가는 것 같습니다. 대구 평균은 70만 원, 2배. 월세 보증금은 거의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이것도 대구 2배. 보증금도 또 2배, 월세도 2배. 자, 임대 거래량 그 정도 수준, 한 180건, 네, 180건 정도 작년에 거래 나왔는데요. 매물수 한번 해보시면 매물수가 요거죠. 900개. 5배 되나요? 한 5배 정도 되네요. 그래서 요 균형점은 저는 임대 매물과 그 수요와 균형점을 한 3배수 정도로 보는데 5배수 정도 있다는 말은 꼭 내 마음에 드는 뭐 그런 임대 물건을 못 찾더라도 매물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니다. 물론 신축에 대해서 더 수요가 쏠리게 되고 어차피 뭐 몇 년 살다 나올 거 뭐 이렇게 해서 뭐 신축에 대한 쏠림이 조금 더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매물 개수는 부족하지 않은 것 같다. 또 이런 말씀드리면 꼭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에 드는 집, 새로운 새 집 들어가려고 해봐라. 매물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고, 긴 내용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